이렇게 형사 입건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불법 촬영물, 일반인이 성행위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로드를 한다든지 반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쟁점과 크라브넷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런 일반인이 나오는 성관계 성행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잡히는지입니다. 저도 이거를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경찰의 수사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IP 주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을 해서 피의자를 특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를 우회를 한다, 해외에 서버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는 적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올렸다고 하면은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IP 주소 접속 기록과 파일 다운로드 자료들을 모두 삭제를 하면은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발이 될 때 IP 주소 접속 기록을 통해서 특정을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내에서 하드디스크를 단순히 삭제를 한다고 해서 그 영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접속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삭제는 포렌식 결과로 얼마든지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모르고 다운을 받았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토렌트에 보면은 영화나 예능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 숨어있는 파일이 일반인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관련 사이트,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브넷 같은 데서 접속 기록이 있다든지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는 자료라고 하면은 단순히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단순 소지도 처벌이 되냐? 불법 촬영물 영상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사 입건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검거가 되면은 영상을 임의로 삭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재판에 가게 되는데 경찰들이 수사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수사 보고서로도 남기는데요. 그냥 문을 닫고 컴퓨터를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삭제했다는 내용도 수사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게 되어서 재판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 좀 잘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개 변호사가 없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경찰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게 됩니다. 이런 불법 촬영물 영상을 촬영하시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해서 모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을 때는 어떤 영상인지 특정이 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를 다 뒤져보면서 온갖 영상들이 다 나오게 되고 이게 다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포렌식이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 하셨다고 하면은
빨리 조언을 받고 좀 컨설팅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또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선임을 좀 권유하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단계, 즉 경찰이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와서 휴대전화나 PC, 노트북들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좀 선임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혼자 대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사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좀 선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적으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랑 직접 접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불법 촬영물 영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